2024년 3월 노스캐롤라이나주 포트 브래그. 아침부터 특수부대 훈련장이 분주했습니다. 저는 조앤 모건 중위, 미 해군 특수부대 소속으로 실전과 훈련을 오가며 살아온 10년 차 군인이죠. 그날도 드론 정찰 훈련과 전술통신 장비 테스트를 마치고 동료들과 잠시 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울린 무전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모건 중위, 즉시 작전회의실로 오세요. 서둘러 회의실로 향하니 동료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모두 같은 의문이 서려 있었죠. 지휘관이 서류를 들고 등장하며 중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임무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대상은 대한민국이다. 한국. 저는 순간 머릿속에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낮은 목소리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한국은 익히 알려진 동맹국이지만 우리가 직접 가서 배워야 할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지휘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대테러와 해상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군은 해상구조 작전과 침투 훈련에서 독창적인 전술을 개발하며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임무는 단순한 교류가 아니라 그들의 작전 방식을 배우고 우리의 시스템과 융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군이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에 당황한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동료 중 한 명이 혼잣말처럼 내뱉었습니다. 한국, 우리가 다 가르쳐줬는데 이제 와서 뭘 배운다는 거지? 그냥 보여주기식 프로그램 아니야? 실질적으로 얻을 게 있을까 싶다. 사실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 특수부대가 등장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성 군인들이 산악지형을 오르고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며 팀 단위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이었죠. 당시 화면 속 그들은 꽤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훈련 당도 면에서는 우리가 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다 퍼포먼스 아니야? 실전에서 저런 걸로 뭘 할 수 있겠어. 훈련이라기보단 방송용 장면 같은데. 동료들과 나누었던 이런 대화들이 한국군에 대한 제 이미지를 고정시켰던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한국기어군 특수부대 출신들이 등장해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프로그램은 재미있었지만 저는 솔직히 그걸 진지한 군사 훈련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실제 훈련이 저 정도 수준이면 우리랑은 비교도 안 되겠네. 이런 선입견은 제 마음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임무는 다큐멘터리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봤던 모습과는 다를 것 같았습니다. 지휘관은 덧붙였습니다. 한국군은 최근 동해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상 구조작전에서 민간 선박과 승무원들을 구조하며 국제적 성과를 거뒀다. 그들은 실전 환경에서 검증된 전술을 바탕으로 대응했고 그 능력은 NATO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우리가 직접 보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마음이 조금씩 복잡해졌습니다. 그들의 실력이 정말 대단해서 우리가 배울 게 있다면 그건 지금까지 제가 한국군에 대해 가졌던 선입견이 잘못됐다는 걸 의미할지도 몰랐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자료실로 향했습니다. 한국군의 최신 정보와 관련된 보고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한국군은 38선 인근에서 매일같이 실전을 방불케 하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었고 대테러 전술과 해상작전에서 독창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읽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뛰어나다면 왜 그동안 몰랐을까? 짐을 꾸리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 소총과 최신 전술 통신기, 드론 장비까지 모두 준비했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회의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는 14시간 동안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은 비행 내내 가벼운 농담으로 긴장을 풀려 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묘하게 무거웠습니다. 모건, 내 생각엔 우리가 진짜 뭘 배울 수 있을까? 동료 크레이그 중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 가서 직접 봐야 알겠지. 한국에 도착한 후 저희를 맞이한 건 김지은 대위 한국 특수부대 소속의 여군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테러와 해상구조 작전에서 다수의 실전 경험을 가진 베테랑이었죠. 환영합니다. 모건 중위님. 저는 707특임단 소속 김지은 대위입니다. 앞으로 훈련 동안 모든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김 대위는 첫 인상부터 단단한 카리스마를 풍겼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는 저를 압도했죠. 차량으로 이동하며 김 대위는 훈련 일정과 준비 사항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전술 교류가 아니라 양국이 같은 임무를 수행하며 서로의 강점을 직접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번 훈련은 모의 테러리스트 침투 상황을 가정해 진행됩니다. 실전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구성했으니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 그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한국군이 정말 우리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걸까? 부대에 도착하자 철저한 보안 검색과 함께 최첨단 장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전술 분석실은 실시간으로 훈련 데이터를 처리하고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최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김 대위는 간단히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 시설은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에 대비해 설계되었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군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훈련 일정표를 받아든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그날의 기록을 정리하며 다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훈련에서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보라고 해보자. 그리고 한국군과의 진짜 첫 대면이 시작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대에 도착한 첫날 밤, 저는 훈련 일정표를 손에 들고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쪽 격에는 한국군의 훈련 규칙과 전술 지침서가 빼곡히 적혀 있었는데 평소 보던 미군 자료와는 분명 다른 독특함이 느껴졌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과연 얼마나 다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6시 한국군의 특수부대 훈련장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지훈 대위가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날 밤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완벽히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오늘은 첫 훈련입니다. 기본적인 사격 실력 평가와 팀 전술 훈련으로 시작합니다. 첫 일정은 실내 사격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군의 사격 훈련은 우리가 흔히 하던 방식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목표물은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사격 중간에 변칙적으로 이동했습니다. 김 대위는 훈련 시작 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북한 특수부대와의 대치를 상정한 훈련을 합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목표물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 말에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군이 사용하는 소총은 K2 모델로 제가 사용하던 M4와는 디자인과 메커니즘에서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장비만큼 정교할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첫 번째는 김지훈 대위가 시범 사격을 보여줬습니다. 그녀는 25m 거리에서 0.3초 간격으로 10발을 발사했는데 모든 탄환이 정중앙에 명중했습니다. 그녀의 사격 기술에 모두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실력이 좋은데 옆자리 동료 크레이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였습니다. 제가 자신 있는 분야였기 때문에 긴장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훈련은 저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사격 도중 목표물이 움직이자 순간적으로 방향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렸고 명중률이 살짝 떨어졌습니다. 김 대위는 사격 훈련이 끝난 후 분석 데이터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건 중위님, 사격 실력은 훌륭하지만 목표물 이동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 속도가 약간 아쉽습니다. 이것은 실전에서 치명적일 수 있죠. 한국군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 동적 사격 훈련을 자주 진행합니다. 그 말이 조금은 자극이 됐습니다. 나도 뛰어난 사격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김 대위의 설명은 내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훈련 방식을 알려줬던 겁니다. 그 다음 일정은 팀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미군 팀과 한국군 팀이 각각 역할을 나눠 대결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시나리오는 테러리스트가 점령한 건물에서 인지를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양 팀 모두 20분 안에 임무를 완수해야 했습니다. 한국군의 첫 움직임은 놀라웠습니다. 김지훈 대위가 이끄는 팀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매끄럽고 예상치 못한 경로로 진입했습니다. 저들 움직임 좀 봐. 교과서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야. 크레이그가 흥미롭게 말했습니다. 한국군 팀은 굴착기용 터널을 활용해 건물 내부로 침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난 그들의 전략에 우리는 당황했고 몇 분 지나지 않아 작전 실패로 종료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들어올 수 있었죠? 훈련이 끝난 후 저는 김 대위에게 솔직히 물었습니다. 김 대위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한국군은 실전을 상정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특히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는 전통적인 진입 경로가 거의 차단된 상태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창의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전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 제가 알고 있던 한국군의 이미지는 점점 깨지고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한국식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메뉴는 비빔밥과 된장찌개였는데 낯선 향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한 입 먹어보니 의외로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중간 김지훈 대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모건 중위님, 미국군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잘 압니다. 우리가 미군을 많이 모방하고 의존한다고 생각하시죠?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솔직히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우리만의 방식으로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특히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술은 우리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죠. 김대위는 중동 파병 당시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군은 예상치 못한 지역, 주민의 저항과 무기 부족 상황에서도 창의적인 전술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군과 달리 자원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자원을 활용하면서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국군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원과 기술이 그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그 환경에서 그들이 이뤄낸 결과물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훈련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군은 확실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전적 접근 방식과 창의적인 전술은 분명 배울 가치가 있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와 일지를 작성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진 선입견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가 최고라는 자만심이 그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든 건 아니었을까? 훈련 첫날이 끝났을 뿐인데 한국군과의 교류는 이미 제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훈련이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훈련 3일째, 우리는 한국군과의 협력과 경쟁 속에서 새로운 전술을 배우며 긴장과 흥분이 교차하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시가전 훈련은 더욱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군 팀이 공격을 맡고 한국군 팀이 방어를 맡아 진행된 지난 훈련에서 우리는 철저히 패배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한국군의 전술적 접근 방식에 의해 허를 찔린 이후 우리 팀은 이번엔 모든 것을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훈련 장소는 고층 빌딩이 밀집한 도심지로 설정되었습니다. 테러리스트가 장악한 건물에 진입해 인지를 구출하고 적의 주요 장비를 확보해야 했죠. 작전 브리핑을 듣는 동안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이긴다. 한국군의 허를 찌를 기회를 찾자. 작전은 예상대로 진행되는 듯했습니다. 우리는 드론으로 적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팀원들은 3층 창문을 통해 빠르게 진입했습니다. 김지훈 대위가 이끄는 한국군 방어팀은 철저히 대응 준비를 갖춘 듯 보였지만 이번에는 미군 팀이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하는 법이죠. 진입한 지 5분쯤 지나 복도 끝에서 누군가 훈련용 충격탄을 떨어뜨렸고 곧이어 천장이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에 문제가 있어. 모두 주의해. 동료 크레이그 중사가 소리쳤지만 그 경고가 끝나기 무섭게 천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고 팀원 2명이 파편 속에 갇혔습니다. 좁은 복도는 먼지와 파편으로 가득 차 시야가 완전히 가려졌고 무전 신호조차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크레이그, 상태는 어때? 저는 소리치며 그를 찾았지만 반대편에서는 답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을 모면하려면 무엇보다 빠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혼란 속에서 적의 위치조차 불분명한 상황은 우리가 어디로 이동해야 할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복도 반대편에서 한국군 특수부대 팀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미군 팀, 들립니까? 김지훈 대위입니다. 지금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금방 도착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안도감과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까? 몇 초 뒤 먼지 속에서 김지훈 대위와 한국군 팀원 2명이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더니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천장이 다시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건 주미님, 팀원들은 안정 상태입니까? 2명이 복도 끝에 갇혔습니다. 상태 확인이 필요합니다. 김 대위는 지체하지 않고 2 팀원을 직접 파편 속에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군 팀원들은 좁은 복도에서 이동 가능한 경로를 확보하며 그들의 손놀림은 그야말로 기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한국군의 훈련이 단순히 전술만이 아니라 실전에 가까운 구조와 복합적인 상황, 대처 능력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이 우리를 구조하는 동안 방어팀 역할을 맡은 다른 적 요원들이 교란 작전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위치에서 폭발음을 내며 접근했죠. 지금 철수하면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팀이 뒤를 막겠습니다. 김대위의 지시에 따라 한국군 팀원 중 1명이 남아 뒤따라오는 적 요원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진입로를 철저히 차단하며 적의 진입을 막았고 한국군의 나머지 팀원들과 저는 고립된 우리 팀원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김 대위는 단 한순간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김대위와 한국군 덕분에 무사히 훈련장에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파편과 먼지로 온몸이 엉망이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가 무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훈련 후 디브리핑 시간에 저는 그날의 상황을 떠올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대위님, 오늘 여러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두 위험했을 겁니다. 한국군의 침착한 대응과 대담한 구조 작전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미군팀의 정찰 능력과 분석 덕분에 저희도 빠르게 구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서로의 강점이 잘 어우러진 하루였죠. 훈련이 끝난 후 숙소로 돌아온 저는 이번 경험을 일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동맹군이 아니라 진정한 동료다. 그들의 실전적 훈련과 창의적인 대처 능력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임을 증명했다. 훈련이 계속될수록 저는 한국군에 대한 존경심이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강한 군대가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남은 훈련이 점점 더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모건 중위, 적이 갑판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도와줄 팀이 필요해요. 무전기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본능적으로 드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적 역할의 요원들이 선박 상단 갑판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 양측이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은 훈련이지만 이미 팀 전체는 실전처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이그, 너는 내가 신호를 주면 하단부로 이동해. 난 상단으로 간다. 제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갑판 아래에서는 김지훈 대위와 한국 특수부대 팀원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선박 후미에서 침투하며 테러리스트 역할의 요원들을 하나씩 제압하고 있었죠. 갑판 위와 아래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작전은 긴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갑판으로 이동하자 김 대위가 무전으로 짧게 보고했습니다. 모건 중위님, 갑판 쪽 방어는 2명의 요원이 맡고 있습니다. 우린 하단부를 맡을 테니 갑판을 확보해 주세요. 저는 김 대위의 목소리에 신뢰를 느끼며 그녀의 작전 지휘를 그대로 따르기로 했습니다. 이쯤 되니 미군 팀의 모든 팀원들조차 그녀의 빠르고 효율적인 판단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상단부로 진입했을 때 적 요원 한 명이 갑자기 충격탄을 투척했습니다. 뒤로 물러서 가는 크레이그의 외침과 함께 충격파가 우리를 뒤흔들었고 한 명이 잠시 기절할 뻔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괜찮아요? 김 대위가 지원을 위해 곧바로 갑판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주변 상황을 빠르게 점검하며 말했습니다. 상단부 진입이 어렵다면 제가 돌파로를 만듭니다. 잠시만 버티세요. 그녀는 팀원 2명과 함께 테러리스트 역할의 요원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갑판 위의 안전지대로 이동할 수 있었고 결국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뒤 우리는 함께 디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의 팀원들이 서로의 전략과 전술을 분석하며 배울 점을 나눴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건 한국군의 전술은 단순히 창의적일 뿐만 아니라 실전에서 생존 확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란 점이었습니다. 모건 중위님, 오늘 작전에서 보셨다시피 저희는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움직입니다. 북한의 특수부대와의 대치 경험이 우리 시스템의 기반이죠. 김지훈 대위의 설명은 실감나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배운 전술이 얼마나 한정적일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한국군의 방식은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크레이그 역시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습니다. 김 대위님, 한국군은 단순히 동맹이 아니라 실전에서도 의지할 수 있는 동료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밤, 우리는 부대 내에서 준비된 환송 만찬에 초대되었습니다. 한국군은 우리의 파견을 기념하며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한국군 전통 요리인 부대찌개와 각종 반찬들이었죠. 김 대위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식재료와 한국의 요리가 만나 탄생한 음식입니다. 우리가 미군과 함께 성장하며 만들어낸 상징적인 음식이죠. 그 말을 듣자 저를 비롯한 미군 팀원 모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음식은 단순히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양국의 오랜 협력과 우정을 상징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김 대위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그것은 707특임단의 상징이 새겨진 배지였습니다. 모건 중위님, 이 배지는 우리가 함께 나눈 시간과 동맹을 기념하기 위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서로 배우며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답했습니다. 김 대위님, 이 배지는 제가 가장 소중히 간직할 겁니다. 다음엔 미국에서 여러분을 환영할 차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 길.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이번 훈련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편견으로 가득 찼던 제가 이제는 한국군의 강점과 헌신적인 자세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군은 단순히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동료입니다. 그들의 실전적 전술, 창의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협력에 대한 진심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치 있는 교훈입니다. 이번 경험은 단순한 교류를 넘어 동맹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자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은 단순히 군사훈련이 아니라 진정한 동맹과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사연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노력하는 감동향기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